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나 조직 가운데 정당만큼 사실 아름다운 현상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도 가난한 사람도 정당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현대 민주주의를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당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인간의 역사 어디든 노예가 있는 정치체제는 피할 수가 없었는데, 이 정당은 노예만이 아니라 그 이상도 조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포괄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당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인간 활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정당 연구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정당은 매일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당이 늘 똑같다고 하고, 정당의 비판자들은 정당은 늘 안 변하는 기득권처럼 생각하지만, 인간이 만든 어떤 그 제도나 조직보다 정당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연구가 어렵습니다. 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선거 연구나 이런 분들, 정착자는 많지만 정당을 연구하는 사람 또는 정당을 연구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정착자는 많지만 정당 연구자는 생각보다 적고, 그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누구냐면 당원제도입니다. 사실 당원이 정당 현상에 꽂힌 건 틀림없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인간 대접도 못 받던 사람들이 당원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사실 오늘날 우리 현대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걱정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여기까지 우리가 길을 내볼 수 있었는데, 당원을 연구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당원의 정보는 사실 접근이 너무 어렵고, 특히나 외부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 부탁을 해도 각 당의 당원에 대한 정보를 보는 건 정말 어려운데, 그래도 다행히 2020년하고 2021년에 선관위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발표된 자료 덕분에 적어도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 의한 한국의 당원에 대한 최소한 스케치는 할 수 있게 돼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드릴까 합니다. 일단 한국 정치에서 제가 볼 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당원의 폭발입니다. 아마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를 포함해서도 현재 한국의 당원 수는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인구 대비 16.9%가 2020년에 발표된 당원의 숫자입니다. 영국이나 독일처럼 소위 말해서 정당 정치가 150년 이렇게 된 나라라고 해도 당원은 1.5% 사실 안팎입니다. 물론 여기는 조금 다른 점이 있죠. 정당이 관할하는 여러 이 기관들은 꼭 당원을 자격 조건을 하진 않지만 넓은 범위는 당원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나와 있는 자료 자체로 보면 우리가 그들보다 10배 또는 10배 훨씬 더 넘게 당원의 폭발입니다. 이 폭발의 핵심 시간대가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입니다. 이때 400만 이상이 한꺼번에 늘어납니다.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피고용인 숫자가 100만 명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 보면 상위 두 정당이 이 소위 말해서 800만이 넘는 당원을 갖게 됐다는 건 사실 설명돼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기회 때 당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까이에서 활동하신 의원님들께 좀 여쭙고 싶은 건, 정당의 정견에 동의한 이들이 적극적 시민으로서의 당원인가, 정당의 조직화 노력의 어떤 성과로서 당원의 폭발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당원이 된다는 건, 옛날 정치 참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참여의 비용이 가장 높은 조직이라고 옛날 정치학 교과서에서는 가르칩니다. 소위 말해서 시민 입장에서 본인의 주도성을 최고 많이 발휘해야 되는 이니셔티브 비용이 최고 높은 게 당원입니다. 대개 당원이 된다는 건 다른 조합원이 되거나 다른 회원이 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본인에게는 큰 결정인데, 이들이 어떻게 보면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그런 정치행동에 나선 건지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877만이라고 하는 당원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지금의 정당의 조직 활동을 통해서 이들이 정당의 교육이든 정책 홍보든 뭐 이런 이 활동에서 이들을 포괄하고 관리하고 통합해내고 있는지도 좀 의원님들이 조금 이렇게 현장에서 좀 보시고 경험하신 것을 좀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역시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정말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이 권리당원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게 되면 아마도 의원님들 범위 안에서 보면 평균 5,000명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웬만한 교육받고 또 일정하게 사회활동을 많이 해도 당원이 되기를 5,000명 이상을 조직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사실 아닙니다. 제가 몇 번 개인 의원님들한테 물어볼 때 되게 5,000명 정도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5,000명은 어떻게 모집을 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내가 그 지역에서 초중고를 나왔어요. 나는 어디 노동조합에서 활동을 하면서 조합원들의 도움을 받았죠. 근데 그걸로 설명하기에는 규모가 사실 너무 큽니다. 그래서 당원의 모집은 어떻게 하게 됐는지, 당원 모집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게 됐는지, 대개 보면은 권리당원으로서 역할이 끝나면 대개 그 중에 절반 정도는 활동을 안 한다고 본인들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그러니까 활동 안 하는 절반을 그 다음 선거 때는 어떻게 복원을 하는지, 아니면 신규 당원 모집을 또 하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당의 교육이나 활동에 이들을 참여를 시키고 있고, 실제 일상적인 정치 활동에서 이들과 어떻게 보면 같이 하는 시간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꼭 궁금한 거는 당원들의 평균 당적 유지 기간을 좀 알 수 있었으면 좋은데, 정당의 이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물어봐도 이 정보를 주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다면 당적 유지 기간이 어떤지, 혹시 이게 선거 때 권리당원으로서 역할이 끝나고 나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은 탈당을 하는지, 아니면 일반 당원으로, 다시 말해서 당비를 내지 않는 당원으로 약간 휴면당원 비슷하게 했다가 다시 그들을 또 필요할 때 다시 권리당원으로 복원을 하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의원님들의 평균 당적 보유 기간을 좀 알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 정보가 좀 있습니다. 일본은 아예 국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기도 하고, 독일은 세어보니까 초선 의원 평균 당적 보유 기간은 15년 정도 되던데, 우리는 어떤지 정말 궁금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에 대한 시민 참여가 이렇게 늘었는데, 근데 왜 정당은 더 같은 속도로 위기를 경험하는지, 비대위나 혁신위의 설치가 오히려 당원들이 성장하는 시기와 이 사이클을 왜 같이 하게 되는지, 이 점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중요한 또 현상 중에 하나는 정치 지도자가 배출될 수 없는 정치 환경의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느 당을 봐도 존경받는 당 지도부나 존경받는 당 중진의 역할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우리 정당들은 당원을 늘리는 데는 굉장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왜 정치 지도력의 문제에서는 실패하고 있는지, 왜 정당의 외부자들에게 정당이 쉽게 포획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당은 그걸 어떻게 허용하게 됐는지, 이게 정당은 일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공권력이라고 하는 그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당의 조직적 어떤 그 통합과 책임은 훨씬 더 큰 문제인데, 쉽게 외부자들에게 의해서 이렇게 포획될 수 있는 것은 좀 설명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은 의원 교체, 정치 교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년 선거마다 초선이 절반 정도 바뀌고 초재선이 이제 75%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재선 후배 상임위원장도 나오고 초선이 간사하는 상임위도 나오게 됐습니다. 국회의장도 이제는 곧이 아니라 이번에도 사선 국회의장 후보들이 즐비한 게 지금 우리 현실이 되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작년에 독일에서는 첫 번째 그 국회는 당선자들이 배출된 첫 번째 국회는 최다선 의원이 사회를 보게 되었는데 13선 의원이 사회를 본 게 아주 흥미로웠는데, 우리는 점점 이제는 3선이 넘으면 나가야 되는 분위기 비슷한 게 우리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의회 평균 연령이 낮아져야 정상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회 중에 하나입니다. 초선 의원이 대개 다른 나라의 경우는 평균 연령이 40세 정도 안팎입니다. 독일이 지난 국회에서 260명 정도가 초선이 들었습니다. 우리보다 의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약 30% 정도 되는데 초선의 평균 연령이 42세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이번 국회에 들어와서 초선 의원들의 평균 연령은 54.8세입니다. 그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얘기는 사회의 다양한 요구나 압박이 정당을 받아 안고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정치인들이 빠르게 교체됐다는 것은 신진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정치활동에 기회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아니한 것. 오히려 참여의 폭발이 정당의 위기가 되고, 또 참여의 폭발이 정치의 위기를 낳게 되고, 참여의 폭발이 어떻게 보면 더 낡은 어떻게 보면 좀 낡은 현상들의 어떻게 보면 고착화를 더 낳게 되는 이 역설을 한번 의원님들의 좀 그 육성으로 좀 설명이나 좀 이렇게 그걸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내부자들 같은 경우에 좀 부족하게 알고 있었던 건 조금 보완을 할 수 있고, 아니면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면 저는 이건 학문적이기도 하고 실천적인 주제로 서로 같이 눈을 맞춰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